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과거 완료라는 문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거 완료처럼 완료의 시제를 이미 배웠는데요. 그 완료의 시제의 이름은 현재 완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부터 살펴보자면 have에다가 과거 분사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었어요. 그쵸?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제냐,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좀 표시를 하자면 여기가 현재 그리고 여기가 과거라고 봤을 때 사실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랑 비교해서 많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점만 나타내요. 그런데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점부터 시작한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제, 요 전체가 바로 현재 완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기본 이제 해석 자체는 뭐뭐 했다라고 과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제 같이 쓰이는 단어에 따라서 4가지 용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4가지 용법으로 나눠지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완료 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계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결과라는 그런 용법이 있었습니다. 자, 완료랑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보자면은 뭐 just, already, yet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완료로 쓰였을 때 해석이 막 뭐뭐 했다, 이미 뭐뭐 했다, 아직 뭐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완료된 느낌이 있어요. 행동이 완료된 느낌. 자, 그리고 계속으로 쓰였을 때는 뭐 for, since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경험으로 썼을 때는 뭐 ever, never, once, twice, three times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단어들을 같이 쓰이면은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라고 이제 또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정법으로는 이제 예문 2개를 조금 적어 놓으시고 결과정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정법은 뭔가 같이 쓰이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 어떤 문장이 결과정법으로 쓰였을 때는 그 문장 해석 이면에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결과정법이에요. 그래서 1번 예문을 보시면 I have lost my cell phone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해석만 한다면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인가 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 수중 핸드폰이 있다, 없다? 없다. 결과적으로 나한테 핸드폰이 없다. 아직까지 잃어버린 상태다. 라고까지 설명이 되는 게 결과정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도 있어요. She has gone to America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도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다 까지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설명이 되는 게 결과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 없다? 그렇죠.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도 떠난 상태다 라고 이제 느낌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재 완료를 정리를 했냐면 이 현재 완료에서 출발한 게 바로 과거 완료예요. 자, 과거 완료는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에 have를 과거 형태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have의 과거 시제는 뭐죠? 그렇지, had죠, had. had 플러스 pp가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타임라인을 좀 사용해서 보자면 얘가 현재, 얘가 과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말을 하다 보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다. 그래서 이 과거를 대과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과거를 설명하는 시제가 바로 과거 완료 시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 설명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자, 쓰임,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더 이전에 일어난 일, 이 시제를 대과거라 그랬죠? 그래서 더 먼저 일어난 일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또는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 먼저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가 현재, 여기가 과거,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대과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로 먼저 일어난 일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대과거와 과거 중 언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대과거, 즉 과거 완료 시제 had 플러스 pp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들 중 먼저 일어난 과거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대과거라고 부르고 그때 시제를 had 플러스 pp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시제는 그냥 단순히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선생님 지금, 오늘, 지금이라고 일단 이렇게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제 사과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었어. 근데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제에서는 현재 선생님의 상태는 몸은 다 나았어. 괜찮은데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선생님이 사과를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사과를 먹은 것이랑 식중독에 걸린 거랑 똑같이 어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죠.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사과를 먹은 것이랑 식중독을 먹은 거랑 이 두 가지 일 중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과연 뭐죠? 먼저 일어난 일이 사과를 먹은 게 먼저예요? 식중독 걸린 게 먼저예요? 둘 다 똑같은 과거지만 사과를 먹은 게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먹고 식중독을 걸린 것은 똑같이 어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인데 사과를 먹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식중독을 걸렸기에 얘가 원인 그리고 식중독 걸린 게 결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일 중 먼저 일어난 일을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대과거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I 사과를 먹었다. 우리 먹다의 기본 형태 eat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제는 대과거니까 바로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had. 그리고 eat의 과거분사 형태 eaten an apple. 사과를 먹었다. 내가 사과를 먹었었는데 나는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다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를 쓰면 되니까 get의 과거형 I got food poisoning 식중독 하면은 food poisoning이 식중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나는 사과를 먹었었다. 뭐 그리고 나는 식중독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had it는 먼저 일어난 시제구나. 식중독 걸린 것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보면은 had 플러스 과거분사 pp 형태의 이게 기본 형태고요. 얘도 한번 예시 한번 볼게요. I didn't eat the sandwich because I had already had lunch.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는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임라인으로 좀 회시를 해보자면은 샌드위치를 안 먹었어요. 샌드위치를 안 먹은 게 지금 과거 시제 did로 표현이 되어 있죠. did not으로. 하지만 샌드위치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already. 이전에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은 건 샌드위치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시제죠. 그래서 얘를 대과거라고 봐주시고 이때 시제를 had 플러스 과거분사 have의 과거분사는 또 had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을 먹다의 기본 형태가 have lunch이기 때문에 여기 had는 have의
PP 형태가 되겠고, 앞에 있는 헤드는 과거 분사 앞에 쓰이는 완료의 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